아프리카 교육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60년 문해율 정체 40%대 초등교육 완료율, 문자 학습 포기율 35%. 유네스코도 세계은행 교육 프로그램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죠. 그런데 한 연구팀이 전혀 다른 문자를 실험 대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라틴 문자도 아랍 문자도 아닌 한국의 한글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문해율이 수직 상승했고 학습 지속률이 기존 대비 3배 올랐습니다. 국제교육학회가 충격에 빠졌고 아프리카 7개국 교육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문해력 혁명과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 문해력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2019년 케냐 나이로비 본부에서 15년째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성인 문해율 65%, 초등학교 중퇴율 38%, 문자를 읽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연간 1200만 명. 숫자는 10년째 제자리였습니다. 문제는 학교 부족이 아니었어요. 교실은 있었고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6개월 안에 문자 학습을 포기했죠. 라틴 문자 알파벳 26글자. 간단해 보이지만 철자 규칙이 복잡했습니다. 캣은 캣, 시티는 시티, 케이크는 케이크. 같은 지인데 발음이 3가지였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교사들은 설명에 지쳤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초등학교 교사 은돌로 씨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은 알파벳을 외우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어를 읽는 데는 1년이 걸리죠.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언어마다 달랐습니다. 스와힐리어, 요르바어, 줄루어. 각 언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면서 예외 규칙이 폭증했죠. 교사 훈련 매뉴얼만 400페이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계은행 교육개발 프로그램도 유니세프 문해력 캠페인도 같은 방식이었으니까요. 라틴 문자는 국제표준이었고 검증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간다 캄팔라 교육부 국장 무세베니 박사는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 기반 교육과정에 20년을 투자했습니다. 문자를 바꾸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교사 재훈련, 교과서 재편찬, 시스템 전면 교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인정했지만 대안은 없었죠. 2020년 3월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2개국 교육부 관계자, 150명의 연구자, 30개 NGO 대표가 모였죠. 주제는 똑같았어요.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접근성 확대, 학교를 더 짓고 교사를 더 배치하고 교재를 더 보급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언어학과 테스파의 교수였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이 아닙니다. 문자 구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테스파의 교수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마라어 문자 학습 데이터였어요. 게즈 문자 231개, 학습 완료까지 평균 18개월, 중퇴율 42%. 우리는 문자 자체가 학습 장벽이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15분 만에 끝났죠.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 은디아 씨가 말했어요. 문자를 바꾸자는 겁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테스파의 교수는 답했죠.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자는 겁니다. 학습 효율이 높은 문자 구조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테스파의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 설명 자료였죠. 이 문자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문자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하면 수천 글자가 나오죠. 하지만 학습 시간은 라틴 문자보다 짧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발음과 철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문자를 아프리카 언어에 적용한다? 언어 구조가 다르고 문화적 맥락도 다른데 가능할까? 하지만 테스파의 교수는 확신에 차 있었죠. 시험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문해력이 구조의 문제라면 구조를 바꿔봐야죠. 저는 그날 밤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조합 체계, 음소 문자의 특성.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60년간 라틴 문자로 교육해왔고 시스템은 이미 굳어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이 문자가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걸.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아프리카 전역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원율 12%, 나머지 88% 아이들은 교육에서 완전히 단절됐죠. 유네스코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각국 교육부 장관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르완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안에 200만 명의 학생을 잃을 겁니다.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세네갈 대표도 같은 우려를 표했죠. 문해력 교육이 중단되면 10년 성과가 사라집니다. 압박은 현실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더뎠던 문해율 개선이 이제는 역주행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에티오피아 언어학 연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글 실험,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즉시 답했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아르바민치 지역에서 소규모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놀랐죠.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요. 아마라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입니다. 그는 초기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실험 대상은 7세에서 10세 아동 60명. 문자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한글 자모 24개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음 14개를 하나씩 소리와 함께 익혔죠. 아, 어, 오, 우, 의, 이. 모음 10개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시작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오를 합치면 노. 아이들은 블록 맞추기 놀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2주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동 60명 중 58명이 자모 24개를 완전히 습득. 조합 원리 이해율 95%.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2주 만에 자모 습득? 라틴 문자는 3개월이 걸렸는데, 하지만 연구자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한글은 소리와 기호가 1:1 대응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글자 모양을 동시에 배웁니다. 추상적 암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죠. 4주차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동들이 아마라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뜻하는 아마라어, 외아를 외아로 썼습니다. 엄마를 뜻하는 에나즈를 에나즈로 표기했죠. 철자 정확도 92%. 같은 기간 라틴 문자 대조구는 철자 정확도 54%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했어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프로그램 국장이 말했죠. 60명 샘플로는 불충분합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0명은 너무 작은 숫자였죠. 하지만 교육부 쪽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케냐 교육부 실무진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글을 도입하려면 교사 재교육, 교과서 재편찬, 평가 시스템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간다 교육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죠.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 기반 커리큘럼에 15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바꾸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압박은 양쪽에서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문해력 교육이 무너지고 있었고, 기존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했죠. 2020년 9월,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교육 긴급 지원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12억 달러. 하지만 용도는 정해져 있었어요. 기존 교육 인프라 복구 및 라틴 문자 기반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예산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시스템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검증된 방식, 익숙한 구조, 기존 투자 회수.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8주 만에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엄마가 밥을 줍니다. 아마라어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스스로 읽었죠. 현지 교사가 보낸 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 아이가 칠판 앞에 서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이 내가 애낫. 이것은 내 엄마다. 교실이 박수로 가득 찼죠. 그 아이는 2달 전까지 문자를 한 글자도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걸 증명하려면 60명이 아니라 6,00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죠. 팬데믹은 계속됐고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11월, 저는 아디스아바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60명 실험 결과를 믿기 어려웠고 확대 가능성을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아르바민치 지역 초등학교. 흙길을 30분 달려 도착한 곳은 단층 건물 3채가 전부였습니다. 교실 6개, 학생 240명. 전기는 하루 4시간만 들어왔고 책상은 낡았죠. 하지만 칠판 앞 아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글 자모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히읗까지. 각 글자 옆에는 아마라어 발음 기호가 적혀 있었죠. 교사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기역, 아. 이 2개를 합치면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가.
교사가 다시 썼습니다. 이은, 오. 이건, 요. 8세 여자아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이는 앞으로 나와 칠판에 썼죠. 세라. 아마라어로 작품을 뜻하는 이름 세라였습니다. 정확한 표기였어요. 아이는 3주 전 이 학교에 처음 왔고 한글을 배운 지 21일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어요. 옆 아이가 따라 그렸습니다. 마마. 엄마다. 아이들이 웃으며 더 많은 글자를 그렸죠. 봐. 봐. 아빠. 이들은 놀이로 문자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조합의 즐거움이었죠. 현지 교사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철자를 두려워했어요. 틀릴까 봐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스로 조합하고 스스로 확인해요. 그는 노트 한 권을 보여줬습니다. 한 학생이 쓴 일기장이었어요. 오, 느른하는 학교에 갔다. 친구와 놀았다. 띄어쓰기는 어색했지만 철자는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석 달 전까지 문자를 전혀 몰랐던 아이였죠. 저는 대조고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환경. 차이는 교육 방식뿐이었어요. 라틴 문자로 아마라어를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교실 분위기부터 달랐죠. 교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SERA. 이건 세라입니다. SERA. 외우세요.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SERA. 하지만 정작 세라라고 읽는 아이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놀았죠. 교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R은 느로도 읽히고 와로도 읽혀요. 단어마다 다릅니다.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르고 언제 라예요? 외워야 해요. 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학교의 문자 학습 완료율은 6개월 기준 48%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중도 포기했죠. 반면 한글 실험학교는 12주 기준 완료율 89%였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나이로비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에티오피아 사례 분석. 핵심 데이터는 3가지였죠. 첫째, 자모 학습 완료 시간. 라틴 문자 12주, 한글 2주. 둘째, 단어 읽기 정확도. 라틴 문자 54%, 한글 92%. 셋째, 학습 지속률. 라틴 문자 48%, 한글 89%. 이 보고서를 유네스코 본부, 세계은행, 주요 NGO에 발송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음소 문자의 학습 효율성을 입증하는 사례군요.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회의적이었죠. 한 실무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샘플이 240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불충분해요. 그리고 한글을 아프리카 공용어로 쓰자는 겁니까? 문화적 저항이 클 겁니다. 케냐 교육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제3의 문자 체계를 도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압박은 계속됐죠. 하지만 같은 시기 다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티오피아 실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줄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가나 아크라 교육연구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위어 표기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한글 자모 체계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에티오피아만의 실험이 아니다. 음소 문자 구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벽도 명확했죠. 예산, 시스템, 문화적 저항. 이 3가지를 넘지 못하면 실험은 실험으로 끝날 거였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교육 실무 회의. 안건은 팬데믹 이후 문해력 회복 전략이었죠. 저는 한글 실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12주 만에 문장 읽기 가능, 학습 지속률 89%, 교사 재훈련 기간 4주.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확대 가능성은? 예산 규모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실험할 가치는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죠.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프리카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였어요. 르완다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실험이 아니다. 실전이 시작된다. 2021년 3월 르완다 키갈리.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 학교 12곳, 학생 1,800명.
르완다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예산은 32만 달러. 교사 훈련, 교재 제작, 평가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키갈리 교육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르완다 교육부 실무진 6명, 유니세프 담당자 3명, 현지 교사 대표 4명. 모두의 시선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초등교육 담당관이 물었죠. 한글로 르완다어를 표기한다. 발음 호환성은 검증됐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르완다어 자음 17개, 모음 5개. 한글 자모로 모두 표기 가능합니다. 담당관이 다시 물었어요. 예를 들어 주시죠. 르완다어, 우만나, 아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음으와 나로 표기합니다. 발음이 정확히 일치하죠. 이미고, 어머니는요? 이미고. 역시 일치합니다.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문제는 발음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르완다 사람들이 한국 문자를 받아들일까요? 현지 교사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를 씁니다. 식민지 시대부터요. 그것도 외국 문자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유니세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닙니다. 교육도구 실험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면 됩니다. 교육부 측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6개월 시범 운영. 학습 성과가 기존 방식 대비 20% 이상 향상되지 않으면 중단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4월, 교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참여 교사 48명.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첫날, 한글 자모표를 나눠줬습니다. 교사들은 낯선 기호들을 보며 당황했죠.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요? 훈련 강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이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한 교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그림 문자입니까? 아닙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과학적 기호입니다. 교사들은 반신반의하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소리내어 읽고 공중에 그려보고 종이에 써봤죠. 3일째,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 여교사가 말했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라틴 문자를 배우는데 1년이 걸렸는데 이건 3일 만에 자모를 다 외웠어요. 다른 교사도 동의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역에 알을 붙이면 무조건 가. 예외가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교사들은 르완다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뜻하는 이숄라를 이쇼라로, 책을 뜻하는 이기타부를 이기타부로. 정확도는 높았지만 의문도 있었죠. 한 남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겁니까? 르완다어를 배우는 겁니까? 강사가 답했어요. 르완다어를 배우는 겁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이죠. 마치 안경을 쓰면 글자가 잘 보이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4주 훈련이 끝났을 때 교사 48명 전원이 한글 표기법을 습득했습니다. 탈락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5월, 학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키갈리 외곽 예암라마 초등학교. 첫 수업 날 1학년 교실 30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한글 자모표를 붙였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글자야. 오늘부터 이걸로 르완다어를 배울 거야. 교사가 첫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기역. 따라해봐. 기역. 이은. 이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죠. 2주 후,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자모 조합을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아가. 니은 오노.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썼습니다. 바, 나 바나? 르완다어로 아이들을 뜻하는 바나였죠. 정확했습니다. 쉬는 시간, 한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마 완제. 엄마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어제 집에서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이 아이는 2달 전까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같은 시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키갈리 중심가 학교 학부모 모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죠.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르완다 교육입니까? 교육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도구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르완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틴 문자를 다시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 부담입니다. 학부모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르완다 공식 문서는 모두 라틴 문자로 작성됐고 국제소통도 라틴 문자 기반이었으니까요. 저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40명의 학부모가 모였죠. 한 아버지가 따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로 르완다어를 쓰면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논문은 라틴 문자로 쓰는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은 초기 문해력 교육 단계에서만 사용합니다. 문자 학습 원리를 빠르게 익히면 나중에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례가 있습니다. 한글로 문해력을 익힌 아이들이 이후 라틴 문자 학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6월 첫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시험학교 12곳과 대조군학교 12곳. 평가 항목은 3가지였어요. 자모 인지율, 단어 읽기 정확도, 문장 이해도. 결과는 8주차에 나왔습니다. 자모 인지율. 한글 그룹 94%, 라틴 문자 그룹 71%. 단어 읽기 정확도. 한글 그룹 88%, 라틴 문자 그룹 59%. 문장 이해도. 한글 그룹 76%, 라틴 문자 그룹 48%. 모든 항목에서 한글 그룹이 앞섰습니다. 교육부 조건이었던 20% 향상을 넘어선 수치였죠. 저는 이 결과를 들고 교육부로 갔습니다. 담당관이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신중했죠. 하지만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1년 후 추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6개월 더 연장합니다.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심이 터져 나왔어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교육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르완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요르바어 적용 실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대학도 문의했죠. 스와힐리어 표기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한글 실험이 르완다를 넘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소규모 파일럿이 아니다.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2021년 9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긴급 소집 통보가 왔어요. 글로벌 문해력 교육 혁신 사례 발표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교육 전문가 120명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르완다 데이터를 들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은 유네스코 본부 7층 대회의실. 각국 교육부 장관, 세계은행 관계자, 주요 NGO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첫날 오전 여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모바일 러닝 프로그램, 브라질 원주민 언어 보존 교육, 인도 디지털 문해력 프로젝트.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구조적 혁신보다는 접근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오후 세션,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음소문자 기반 문해력 교육 르완다 한글 프로젝트 사례.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8주 만에 문해율 94% 달성.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풀어놨죠. 에티오피아 초기 실험 60명, 르완다 확대 1800명. 자모 학습 시간 라틴 문자 12주 대비 한글 2주. 단어 읽기 정확도 88%, 문장 이해도 76%, 학습 지속률 91%.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국제개발청 교육 담당관이었어요. 한글이라는 게 한국 문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친 겁니까? 아닙니다. 르완다어를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담당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분리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합니까?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르완다 니암나마 초등학교 교실 장면이었어요. 한 아이가 칠판에 썼습니다. 무와나? 교사가 물었죠. 이게 뭐지? 맞나요? 아이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세계은행 교육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한글로만 배우면 나중에 국제표준 문자로 전환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추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에티오피아 1차 실험 학생 60명을 1년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 후 라틴 문자 학습을 시작했고 평균 4주 만에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처음부터 라틴 문자를 배운 아이들보다 2배 빨랐죠. 왜 그렇습니까? 한글로 음소 원리를 명확히 익혔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면 다른 문자 체계로 전환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글 자체가 한국 언어에 최적화된 문자 아닙니까? 성조가 있는 언어나 클리금이 있는 언어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아공줄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클리금은 한글 자모의 보조 기호를 추가해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치경 클리금은 디귿에 점을 찍어 표현하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30분 더 이어졌습니다. 예산은? 교사훈련 기간은? 학부모 반발은 없습니까? 정치적 저항은?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정했죠. 폐회 직전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이었어요.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이 정말 문자 구조 때문에 효과적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도라서 호손 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호손 효과, 실험 참가자들이 관찰받는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행동이 변하는 현상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개 학교 1,800명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왔고 대조군과의 격차가 명확합니다. 호손 효과만으로 설명하기엔 수치가 너무 큽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추가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대규모 적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르완다는 인구 1,300만입니다. 나이지리아는 2억입니다. 확장 가능합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데이터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일럿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실행할 의지는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르완다 교육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6개월 추가 평가 결과 학습 지속률 93%, 학부모 만족도 87%, 프로그램 1년 연장 승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메일이 눈에 띄었죠. 케냐 교육부였습니다. 한글 기반 스와힐리어 교육 시범 사업 제안. 대상 학교 20곳, 학생 3,000명. 예산 지원 가능. 회신 바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케냐. 인구 5,400만,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스와힐리어 사용 인구 1억 명. 만약 케냐에서 성공하면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까지 확산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3,000명은 1,800명과 차원이 달랐어요. 실패하면 프로그램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케냐 교육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작년 회의 때는 반대하셨는데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급합니다. 팬데믹 이후 문해율이 8% 떨어졌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는 동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모델이 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죠. 파리 한복판에서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5,000km 떨어진 나라의 문자로. 이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00명 규모 프로젝트. 실패할 수 없는 판이었죠. 케냐 교육부가 배정한 학교는 20곳, 나이로비 5곳, 몬바사 4곳, 키수무 3곳, 나쿠루 8곳.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섞었어요. 교사훈련은 11월 첫째 주에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비 교육청 대회실에 80명의 교사가 모였죠. 평균 연령 32세, 교직 경력 평균 7년. 모두 스와힐리어와 영어, 이중 언어 교육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한글 자모표를 나눠줬어요. 교사들은 낯선 기호를 보며 술렁였습니다. 한 남교사가 손을 들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르완다 데이터는 봤지만 스와힐리어는 다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스와힐리어는 르완다어보다 복잡했습니다. 반투어족 기반의 아랍어 차용어가 30%. 음절 구조도 달랐죠.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첫 실험자입니다. 교사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부담으로 다가온 거죠. 훈련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교사들은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발음하고 쓰는 건 어렵지 않았죠. 문제는 스와힐리어 적용이었습니다. 스와힐리어 학교는 슈레, 한글로는 슈레였어요. 선생님은 음알리무, 한글로는 음으와 리무. 앞에 의 받침이 들어가는 게 어색했습니다. 한 여교사가 질문했어요. 아이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음으와 리무, 발음이 어색합니다. 현지 언어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라틴 문자 음왈음에도 처음엔 어색했을 겁니다. 훈련 2주차 실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돌아가며 수업을 시연했죠. 한 교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기역 아가. 이은 디귿 아다. 아니, 틀렸어요. 니은과 디귿은 자음입니다. 모음 없이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당황했죠. 그럼 느다입니까? 아닙니다. 니은에 을을 붙여 느, 디귿에 아를 붙여 다. 따로 쓰는 겁니다.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받침 개념도 문제였어요. 스와힐리어 책은 키타부. 한글로는 키타부. 하지만 안이라는 단어는 안. 받침 니은이 들어갔죠. 교사들은 언제 받침을 쓰고 언제 안 쓰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훈련 강사가 설명했어요. 받침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만 씁니다. 안은 안 소리니까 받침 니은. 키타부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니까 받침 없이 씁니다. 3주가 지나자 교사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줄었고 표기 속도가 빨라졌죠. 한 교사가 말했어요. 신기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규칙을 알고 나니 오히려 라틴 문자보다 쉽습니다. 다른 교사도 동의했습니다. 라틴 문자로 키타부를 쓰면 키타브인데 왜 키가 아니라 키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은 키, 타, 부. 보이는 대로 읽히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2월, 학교 현장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비 키베라 지역 초등학교. 아프리카 최대 슬럼가 중 하나였죠. 1학년 교실 4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은 부족했고 교과서는 너덜너덜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교사가 한글 잠호표를 벽에 붙였죠.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예요? 세 글자야. 영어 아니에요? 아니야. 한국 글자래. 한국이 어디예요? 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 하지만 이 글자로 너희가 스와힐리어를 배울 거야. 첫 주, 잠호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 읽었죠. 기역, 이은. 공중에 손가락으로 그려보고 노트에 써봤습니다. 2주차, 조합 연습이 시작됐어요. 기역, 아, 가, 이은 오, 요. 아이들은 블록 게임하듯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문제가 터졌어요. 학부모 20명이 교장실로 몰려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항의했죠. 우리 애가 이상한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입니다. 문해력 교육 실험 프로그램이에요. 실험이요? 우리 애들이 실험 대상입니까?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라틴 문자 배워야 대학 가고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글자 배워서 뭐합니까? 교장은 당황했고 교사들은 위축됐죠. 저는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키베라 학교 강당에 150명이 모였어요. 저는 르완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8주 만에 문해율 94%. 이건 라틴 문자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죠. 그래서요? 나중에 라틴 문자 다시 배우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글로 음소 원리를 익힌 아이들이 라틴 문자 전환이 2배 빠릅니다. 증거는요? 에티오피아 추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글 학습 후 라틴 문자 전환 그룹 평균 4주. 처음부터 라틴 문자 그룹 평균 9주. 학부모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자 학습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어떤 문자든 빨리 배웁니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이어졌죠. 질문은 끝없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나는 글을 못 읽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학교를 못 갔어요. 손자가 2주 만에 글자를 쓰는 걸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뭘 배우든 빨리 배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은 4주차에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바, 아빠, 마마, 엄마, 슈레, 학교. 철자 정확도는 85%였습니다. 같은 시기 대조군 학교는 62%였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말 케냐 교육부가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험학교 20곳, 3,000명. 대조군 학교 20곳, 3,000명. 평가 항목은 4가지였어요. 잠호 인지율, 단어 읽기 정확도, 문장 이해도, 학습 지속 의지. 결과는 1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잠호 인지율. 한글 그룹 91%, 라틴 문자 그룹 68%, 단어 읽기 정확도. 한글 그룹 85%, 라틴 문자 그룹 58%, 문장 이해도. 한글 그룹 72%, 라틴 문자 그룹 51%, 학습 지속 의지. 한글 그룹 89%,
라틴 문자 그룹 64%. 모든 항목에서 한글 그룹이 압도했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이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레우.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죠.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확대할 겁니까? 중단할 겁니까? 실무진이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확대를 주장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전국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쪽은 신중문을 폈죠. 3,000명은 여전히 작은 숫자입니다. 300만 명으로 확대하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의견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확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교사 재훈련 시스템, 교재 대량 제작, 학부모 설득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예산은 최소 200만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만 달러는 케냐 교육부 연간 예산의 0.8%였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숫자였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로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500만 인구, 100만 학생. 만약 케냐가 확대를 결정하면 동아프리카 전체가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죠. 그날 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왔어요. 케냐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면 우리도 파일럿을 시작하겠습니다. 우간다 교육부도 비슷한 내용을 보내왔죠. 압박이 커졌습니다. 케냐는 시험대였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 케냐 교육부 장관실. 저는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3,000명 데이터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91% 잠오 인지율, 85% 단어 읽기 정확도. 숫자는 명확했지만 결정은 정치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관이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책상 앞에 교육부 차관, 재정국장, 커리큘럼 개발국장이 앉아 있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봤습니다. 인상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글 도입이 문화 종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재정국장이 거들었죠. 예산 타당성 검토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00만 달러면 기존 학교 신계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문화 종속이 아닙니다. 도구 도입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케냐 문화를 배웁니다. 하지만 인식이 문제입니다. 커리큘럼 개발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현장 교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80명 훈련시켰다고 들었는데요. 89%가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11%는 중립이고 부정은 없었습니다. 학부모는요? 초기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87%가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확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더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은 50개 학교, 7,500명. 이번엔 라틴 문자 전환까지 포함합니다. 라틴 문자 전환요? 아이들이 한글로 6개월 배운 뒤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평가하겠습니다.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날카로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예산은 120만 달러. 200만은 불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장관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1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악수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장관님이 승인한 건 큰 결정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작동할까요? 7,500명 규모에서도?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2월, 50개 학교 선정이 끝났습니다. 나이로비 12곳, 몬바사 9곳, 키스무 8곳, 나쿠루 11곳, 엘도레트 6곳, 키시 4곳, 도시 30곳, 농촌 20곳. 지리적, 경제적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했죠. 교사훈련은 3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200명. 규모가 커지자 문제도 커졌어요. 훈련 첫 주,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스와힐리어도 잘 못하는데 한글까지 배워야 합니까? 한글은 도구입니다. 스와힐리어를 가르치는 도구죠.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교사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제 반에는 45명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발음 교정하며 한글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 우려였습니다. 저는 교육 방식을 수정했어요. 교사가 모든 걸 직접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가르치게 하세요.
또래 학습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래 학습이요? 한 아이가 기억을 익히면 옆 친구에게 가르치게 하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본인도 더 명확히 이해합니다. 교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하기로 했죠. 4월 학교 현장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몬바사 해안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42명. 교사가 한글 잠오표를 벽에 붙였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세 글자야. 첫 주,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읽고 공중에 그렸죠. 2주차, 조합을 시작했어요. 기역 아가.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역 오는요? 고. 맞아.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사는 놀랐어요.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한 거였죠. 3주차, 또래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2명씩 짝지었어요. 너는 기역을 친구에게 가르쳐줘. 너는 니은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서로 마주 앉아 가르쳤습니다. 기역은 이렇게 써. 혀를 뒤로 당기면서 소리내. 오, 이렇게요? 맞아. 교실이 떠들썩했지만 배움은 일어나고 있었죠. 4주차, 아이들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맞이, 물, 차콜라, 음식, 으티, 나무. 철자 정확도는 82%였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가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나쿠루 농촌 지역 학교. 교사가 부족했고 학급당 학생 수가 60명이었죠. 한글 잠오표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종이가 부족해서요. 저는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료는 있는데 인쇄할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500달러면 60명 분량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유니세프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3일 만에 승인됐죠. 자료가 도착하자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 6월 첫 분기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50개 학교 7,500명. 평가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잠오 인지율 88%, 단어 읽기 정확도 81%, 문장 이해도 69%, 3,000명 파일럿보다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대조군을 압도하는 수치였죠. 케냐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7월에 시작됐어요. 라틴 문자 전환. 아이들은 6개월간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배웠습니다. 이제 라틴 문자로 바꿔야 했죠. 몬바사 학교 1학년 교실. 교사가 칠판 양쪽에 글자를 썼습니다. 왼쪽엔 한글, 오른쪽엔 라틴 문자. 마지, magic. 이 두 개는 같은 단어야. 물. 아이들이 두 글자를 비교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마, 지 두 개인데 라틴은 M, A, J, I 네 개예요? 맞아. 라틴 문자는 한 글자가 한 소리가 아니야. M과 A가 합쳐서 마 소리가 나. 복잡해요. 맞아, 복잡해. 하지만 너희는 이미 소리를 알아. 그러니까 금방 익힐 거야. 일주일간 두 문자를 병행했습니다. 한글로 쓰고 라틴 문자로 다시 쓰는 연습이었죠. 2주차,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는 매지, 차콜라는 차킬라, 바바는 바바. 3주차, 한글 없이 라틴 문자만 썼습니다. 철자 정확도는 74%, 대조군 54%보다 월등히 높았죠. 교사가 놀라워했어요. 한글로 배운 아이들이 라틴 문자 전환이 훨씬 빠릅니다. 음소 개념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8월 말 전환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50개 학교 7,500명, 전환 완료율 86%, 평균 전환 기간 3.8주. 대조군은 처음부터 라틴 문자를 배웠는데도 8.2주가 걸렸죠. 케냐 교육부 차관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글로 배운 아이들이 라틴 문자 습득이 2배 이상 빠릅니다. 음소 원리를 먼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명확히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9월 케냐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문해력 교육 혁신 프로그램 1차 성과. 장관이 발표했죠. 우리는 7,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해력 교육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글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초기 문해력 단계에서 한글 음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케냐 아이들이 한국 문자를 배운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와힐리어를 배우는데 한글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마치 계산기를 사용해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요. 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쏟아졌지만 장관은 데이터로 답했죠. 다음 날 케냐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케냐 교육혁명. 한글이 문을 열다. 문해율 88% 달성. 새로운 교육 모델 제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아이가 3개월 만에 읽기 시작했다. 케냐 문자도 아닌 걸 왜 배우나? 도구일 뿐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제 언론도 주목했죠. BBC 아프리카가 몬바사 학교를 취재했습니다. 로이터는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새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이틀 후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냐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간다도, 에티오피아도, 르완다도 연락을 보내왔죠.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이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나이로비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2년 전 에티오피아 60명 실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7,500명을 넘어 수십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죠. 혁명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연합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54개 회원국 중 38개 대표가 참석했죠. 저는 케냐 교육부 대표단과 함께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아프리카 문해력 위기 극복 전략이었어요. 첫 발표자는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국장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해율은 67%입니다. 2019년 65%에서 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평균 86%에 크게 못 미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국가별 문해율 순위. 세이셸 95%, 모리셔스 91%, 남아공 87%. 하지만 니제르 37%, 말리 35%, 차드 22%. 격차가 컸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학교를 지었고 교사를 배치했고 교과서를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문해율 상승 속도는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죠. 그때 케냐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장관이 화면을 띄웠어요. 케냐는 지난 18개월간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2021년 파일럿 3,000명, 자모 인지율 91%, 2022년 확대 7,500명, 자모 인지율 88%, 2023년 1분기 전국 확대 5만 명, 자모 인지율 85%.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가나 교육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5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200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장했습니까?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나이지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이요. 한국 문자 말입니까? 맞습니다. 케냐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겁니까? 케냐 장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와힐리어를 배웁니다. 한글은 초기 문해력 단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보충 설명을 위해 마이크를 받았어요.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기역, 이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와 오 같은 모음 10개로 구성돼 있죠. 이 20개를 조합하면 수천 개 글자가 나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표를 띄웠습니다. 각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아이들은 발음과 기호를 동시에 이해합니다. 세네갈 대표가 물었죠.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라틴 문자는 자모 학습에 평균 12주가 걸립니다. 한글은 2주입니다. 증거는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어요. 케냐 대조군 연구. 한글 그룹 자모 학습 완료 2.1주, 라틴 문자 그룹 11.8주, 단어 읽기 정확도 한글 85%, 라틴 58%, 학습 지속률 한글 89%, 라틴 64%.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장관이 일어섰어요. 우리도 같은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다르에스살람 30개 학교에서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우간다 대표도 손을 들었죠. 우간다도 2개월 전 시작했습니다. 캄팔라 20개 학교입니다. 르완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르완다는 이미 2년 차입니다. 전국 150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동아프리카 4개국이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라틴 문자 전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프리카 공식 문서는 대부분 라틴 문자인데요. 케냐 장관이 답했어요. 6개월 한글 학습 후 라틴 문자로 전환합니다. 평균 4주면 완료됩니다. 4주요? 맞습니다. 음소 원리를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문자 체계 전환이 매우 빠릅니다. 나이지리아 대표가 우려를 표했죠. 문화적 저항은 없습니까? 외국 문자를 쓴다는 반발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초기에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려했죠.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 87%가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데이터로 설득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3개월 만에 글을 읽는 걸 보면 학부모들은 방법보다 결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후 세션, 소그룹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아프리카 그룹, 중앙아프리카 그룹, 남아프리카 그룹, 각 그룹에서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말리 교육부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와 반바라어 이중 언어 교육을 합니다. 한글이 두 언어 모두에 적용될까요? 가능합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증거는요? 케냐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르완다는 르완다어와 프랑스어에 모두 적용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요르바어 전문가가 질문했죠. 요르바어는 성조 언어입니다. 한글로 성조를 표기할 수 있습니까? 보조 기호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중국어 병은 방식처럼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교사 훈련, 교재 제작, 정치적 리스크. 모든 우려에 하나씩 답했죠. 회의 마지막 날, 아프리카연합교육위원회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에게 혁신적 문해력 교육 방식 검토를 권고한다. 한글 기반 음소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구속력은 없었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이 한글 교육을 공식 인정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12개국 대표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일럿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해 주십시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그리고 곧 시작할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세네갈. 지도 위에 붉은 점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저는 다시 나이로비에 있었습니다. 케냐 교육부가 전국 확대를 공식 발표하는 날이었죠.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한글 기반 문해력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대상 학생은 15만 명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건 케냐 교육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문해력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한글이 케냐 공식 문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기 교육 도구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배웁니다. 성공 확률은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5만 명으로 검증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장관이 제게 말했어요. 3년 전 당신이 60명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만 명입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장관이 손을 내밀었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글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다. 한글이 한 거다. 세종대왕이 580년 전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가 21세기 아프리카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유네스코 본부 글로벌 문해력 혁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케냐 교육부와 아프리카 한글 문해력 연구팀이었죠. 시상 이유는 이랬습니다. 음소 문자 기반 교육으로 아프리카 문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로. 저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해력은 인권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한글은 그 단절을 끊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문자 구조가 학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동아프리카 8개국 25만 명의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3년 후엔 100만 명이 될 겁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닙니다. 교육혁신입니다. 한글은 도구였고 결과는 아프리카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해냈습니다.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생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5년 전 나이로비 회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이 이제 대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이 아니었다.
문자 구조였다. 그 답을 찾기까지 60년이 걸렸고 증명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죠. 문해력 위기는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올바른 도구만 있다면